학습 목표. 읽기 목적에 따른 방법과 점검을 조정하면서 이걸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이 있대요.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려요. 조그맣게 보면 안 되고 크게 보셔야 돼요. 조그맣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작품을 큼직큼직하게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봐봐요. 아까 큰 학습 목표가 뭐였냐면 읽기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여기 이 작품을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거야. 그러면 이런 읽기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은 이런 내용이 중요해만 소개할 거야.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다시 볼 거고. 그러면은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봐봐. 전체 내용은 훑어 있는 거야. 이거를 훑어 읽기만 보고서 우와 걔 머리 좋다 이러면 안 되고 전체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거야. 그리고 소제목이나 문단의 핵심원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근거 자료의 출처를 파악하는 미시적 독해를 봐봐. 큰 범위에서 그 다음 범위, 그 다음 범위로 점점 줄여 들어오는 거지. 그 다음에 깨달음이나 즐거움을 위한 글 읽기. 예를 들어 뭐 소설을 읽는다든지 뭐 만화책을 읽는다든지 뭐 이럴 때는 상상하거나 공감하고 감동적인 거 찾고 그 다음에 감상하고 다 감자가 느낄 감자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인지 사실인지 구분해야 돼. 그치? 우리가 막 무슨 얘기하면 너 그거 진짜야? 뭐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잖아. 타당성과 근거의 적절성 평가하고 공감하거나 반박할 부분을 찾아서 필자의 생각을 다시 평가하기. 여기가 중요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지 점검하고 조정해야 된다. 이거 별표 치고 여러분 학교는 이런 선지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봅시다. 구석구석. 자, 이제 여기 볼 거예요. 미완성의 걸작인데 자, 아까 우리가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한 건지 즐거움을 얻기 위한 건지 아니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비평하는 글인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하려도 쳐볼까요? 비평문이네요. 미술 비평문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미술 동그라미 쳐볼까? 미술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 없으면 안 되겠지. 미술인데. 그래서 요 미술 자료. 그러니까 얘는 사실이겠지. 사실적인 근거가 있겠지. 이 사실적인 근거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야? 비평이니까. 야, 비평은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거야? 주관. 그렇지. 맞아. 잘했어. 주관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 여기서 나오는 그 미술 자료 자체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어? 이걸 분석한 사람의 평가에 주목을 해야 되겠어? 그렇지, 맞아. 잘했어. 분석한 사람의 평가가 과연 적절한 평가인지 적절하지 않은 평가인지를 니네가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감할 수 있다면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해주지만 만약에 이상한데 싶으면 어떤 이유를 근거로 별론데 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와서 여기 논리적이다. 여러분 주관적인 평가를 할 건데 이게 비평문이에요. 그럼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논리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근거나 이유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그림이 나와. 그림이 나오는데 나는 이 그림이 무섭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 그러면은 그냥 무섭다라고 하면 안 돼. 왜 무서운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그림을 하나하나 쪼개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해석하고요. 그림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묘사하는 그 모든 대상은 누구의 그림이야? 윤두서라는 사람의 자화상인 거야. 한 가지 대상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묘사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비평.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묶어볼까요? 대상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대상은 서로 다른 대상이겠어요? 모두 다 같은 대상이겠어요?
네, 모두 다 같은 대상이고요. 그 대상 이름이 뭐라고요? 윤두서의 자화상. 여러분 자화상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내가 나를 그린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봅시다. 논리적인 분석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밀하게 묘사한다.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별표. 이 글이요. 여러분 윤두서라는 사람의 자화상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네. 알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알고 나서도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모르지. 뭐 미술하는 애다. 관심 있어? 없지. 뭐 미술 정도 하는 애다. 아니면은 예술의 조예가 깊다. 그럼 모르지. 여러분 제 생각에는 미술하는 애라 하더라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Q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추론적 기법인데 해결하는 거니까 A라고 잡아줄까? 그러면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한테 왜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Q&A 기법을 쓰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계속 물어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조금의 아주 약간의 관심이라도 가져달라고.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땡땡하고 이거는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글쓰기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범인을 알려주는 게 아닌 거야. 야, 어저께 여기 도둑이 들었다. 누군데요? 안 알려줘.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왔더니 발자국이 있었다. 그 발자국의 크기는 뭐였다? 계속 안 알려줘. 그래서 계속 그 궁금증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추리 아니에요, 여러분. 추리 아니에요. 봐봐, 아까 뭐라 그랬지? 그렇지, 논리적으로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리적 기법이 아니라 추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추론적 기법을 활용한다. 너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도 알아. 니네한테 아무리 말을 건네봤자 니네가 1도 관심 없어 할 거라는 걸 알지만 혹시 모르잖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10,000명의 고등학생 중에 혹시 모르잖아. 좀 더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를 줬을 때 이 사람 말에 관심을 가져줄 누군가 한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한 글이야. 비평문 자체가. 그러면 이 작가는 이 딱딱한 글을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 안 했어? 그거 엄청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3번, 4번은 별표인 거야. 다시 Q&A 기법을 추론의 형식으로 사용했다. 두 번째는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듯한 문체를 구사했다. 근데 얘가 되게 많지가 않아. 뭐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나왔을 때는 얘기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제목 좀 봅시다. 여러분 원래 그 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예술대학교 미대 가는 애들 시험 볼 때 무조건 떨어뜨리는 그림이 뭐예요? 몰라요? 완성을 하지 않은 그림. 그럼 무조건 탈락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시험을 끝까지 못 보고 나오면 야 내가 시험을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 근데 OMR 카드를 던져놓고 나왔어. 네 거는 채점해주지 않는다고.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그치? 그러면 미완성이라는 거는 훌륭하지 않은 거지. 근데 이걸 뭐라고 평가했어? 그렇지. 봐봐. 이 미완성이라는 게 팩트야. 걸작이라는 건 이거는 뭐야? 평가야. 그치? 다시 이건 누구의 평가? 그렇지. 맞아. 이 글을 쓴 비평가의 주관적 평가야. 그럼 이 사람이 교과서식이나 실려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미완성인 그림을 걸작이라고 하지는 않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걸 살펴보는 거야. 갑자기 막 궁금하지. 어떻게 미완성인데 걸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궁금해야 돼. 그 다음에 보자. Q&A 구조라고 그랬지.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두 가지 의문점. 그러면 이 의문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야? 의문에 대한 추정을 해. Q&A 과정인 거지. Q&A 과정 속에서 추론하고 있는 거지. 됐어? 자, 그럼 내용 빨리 볼게요. 여기 보셨어요?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넘겨볼게요. 처음, 중간,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처음 부분은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저랑 밑줄만 칠 거예요. 저는 아주 좀 여린 색깔로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빨리 읽겠습니다. 40에 넘긴 한 남자의 추상이 있다. 팩트예요.
자기 얼굴을 직접 그린 자화상이다. 팩트예요. 어떤 인물이었는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공제 윤두선한 사람이다. 팩트예요.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 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색깔 바꿀 거예요. 눈매가 상당히 매서워. 이거는 뭐예요? 주관적인 감상인 거죠. 그치? 야, 우리 남편은 내 눈이 너무 순하다고 옛날에 연애할 때는 내 눈이 너무 순진한 것 같다고 했어. 근데 지금은 갑자기 내 눈을 보면은 무섭대. 눈 까르라고 그래. 내 눈이 바뀐 게 아니야. 지 생각이 달라진 거지. 그치? 눈매가 상당히 무서워. 첫인상만으로 보는 일을 동그라미 쳐. 압도해. 졸라 무서운 거다.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자 그럼 수염이 있긴 있어. 수염은 뭐야? 팩트지. 근데 그 수염을 보고 뭐라고 평가했어? 그렇지.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에서 길을 발산하는 듯하다. 그치? 그 다음에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고 보노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이거는 감상이지. 결국 어떤 순간에는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그럼 사실과 감상 구분할 수 있어요? 사실과 감상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인가? 무서워 보이는가? 무인인가? 그는 어려서부터 용감한 기운이 남달랐으며 일찍이 무예를 갖추었던,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인물이었을지도 모른다야. 얘들아,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니까 이건 사실이야 추측이야? 추측. 그렇지. 왜냐하면 무섭고 세 보이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는 내범한 상태의 장군이었을지도 뭐 하는 거야? 추측. 추측. 아니, 어쩌면 그는 너무너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던 인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추측 몇 개 했어? 네, 3개. 첫인상은 이렇게 보는 이의 기억 속에 강렬한 에너지를 낙인 찍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천만가지 상념의 뿌리가 된다. 이때 이 천만가지 상념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상념, 주관적인 상상 정도의 의미입니다. 생각의 뿌리가 된다. 그치? 그러나, 자, 중요한 말이 나올 거예요. 색깔 바꿔서 빨간색으로 필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아는 거야. 그치, 첫인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 그쵸? 우리가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많이 배우잖아요. 생활해 보셔서 아시고.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봐봐.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이 사람의 주장이 뭐야? 첫인상은 그다지 믿지 못할 경우도 많다. 어떤 사람은 야, 첫인상이 끝이야. 첫인상이 제일 중요해.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첫인상이 믿지 못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첫인상은 반드시 인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지. 그러면 그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요소야. 예를 들어서 엄청, 니네가 소개팅 나갔어. 엄청 잘생긴 오빠가 걸어 들어오는데 그 오빠가 한복 입고 왔어. 어떨 것 같아? 잘생기면 괜찮아? 아니면 수영복 입고 왔어? 아니면 그 오빠 왔어. 근데 얼굴이 별로야. 뭐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고 앉았어. 근데 돈이 겁나 많대. 봐봐. 그가 입은 옷도, 그를 둘러싼 주위 배경도, 그리고 누구를 만났던 장소의 독특한 배경 같은 모든 외적 요소가 거기가 어디야? 첫인상에 더해지는 거야. 내 친구가 어떤 남자애를 사귄 거야. 그래서 나한테 야, 내 남자친구다 하고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너무 내 친구 스타일이 아닌 거야. 너 얘 어디서 만났어? 그랬더니 내 친구가 유럽에 여행 가서 파리 에펠탑 있지. 너무 낭만적이잖아. 겨울에 파리 에펠탑에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걔를 만난 거야. 근데 둘이 왜 그랬지?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생각이 잘 안 난다. 하여튼 그랬는데 걔가, 그 남자애가 나 너 만나보고 싶어. 네 번호 줄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그 파리 에펠탑 가면은 이렇게 기념 선물들 이런 거 파는 거 있잖아. 거기서 목걸이 있지. 에펠탑 걸려서 목걸이 있지.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주면서 너 나랑 연락할 수 있어. 이런 거야. 얼굴 진짜 별로야. 근데 이 남자애만 보면 뭐가 생각나? 파리 에펠탑, 반짝반짝, 겨울, 눈, 로맨스, 낭만 이런 거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한 몇 년을 살았어. 그러다가 눈에 콩깍지가 탁 벗겨지는 순간 깨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누군가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건
얼굴, 인물 플러스 외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공제 윤두서의 첫인상을 보고 아까 무섭다, 무인인가, 장군인가,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윤두서의 자화상을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근데 밑줄 쳐야 돼. 무슨 밑줄 쳐야 되냐면 그러므로 다시 한번 천천히도 아니야. 뭐래?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한테 뭐 했어? 우리한테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듯한 문체니가 여기다가 무슨 감이라고 쓸 거야? 독자와의 무슨 감? 그렇지, 친근감. 이렇게 말해버리면 니네도 어떻게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막 싫어요. 여기가 어렵잖아. 그치? 살펴봐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는 얘기인 거야. 자, 위에서 봐봐. 우리 1문단 가문단에다가는 노란색, 초록색이 섞여 있다는 건 뭐야? 팩트도 있고 주관적 평가도 있고 그 뜻이지.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인물은 정면상이다. 팩트 1번. 번호 붙일 거야.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2번.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다. 3번. 이목구비가 단정하다. 4번. 좌우 대칭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5번. 그치? 왜? 평면적이니까 입체감을 갖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야? 그러나 여기 역삼을 치고 5번까지 쳤어. 5번 이후에 역삼을 쳤어. 얼굴 전체에서 아까 뭐라 그랬지?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이라고 했었지. 얘들아,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근데 이제부터 뭐 하기로 약속했어? 객관적으로 본다고 했지.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 이거는 객관적인 거야. 표정을 하면 밑줄,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여기다가 입체감, 더하여 색감한 탄 건 끝이. 탄 거는 뭐 벼슬아치가 여러분 여기 옛날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스타킹 같은 거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예요.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유령있게 표현해 줍니다. 그럼 봐봐.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 있어. 활활 타오르는 이라고 하지 않고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라고 했고 그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은 입체감을 느끼게. 여기가 왜 중요하고 있어? 원래 좌우대칭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가 어려운데 입체감이 느껴진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곡선을 이루어져 있어. 7번이겠지. 팩트 7번. 그래서 머리 전체에 무슨 감? 부피감을 요령있게 표현해주고요. 그런데 극사실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밑줄 귀가 없다. 8번. 목과 상체도 없다. 9번. 마치 두 줄기 긴 수염의 기둥이냐 양쪽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0번. 어쩌면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달려있는 듯하다. 머리는 화면의 상단부로 치켜 올라갔다. 머리가 잘렸다는 뜻이야. 탄건 윗부분이 잘려나가 있다. 12번.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인데 그 시선은 정면상이니까 정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이러한 조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어? 그림을 분석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어떤 감을 갖는 거? 그림을 통해서 무서운 공포감을 갖는 것에 대한 뭘 제시했어요? 구체적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그림 하나하나를 몇 가지로 총 12가지로 분석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극사실주의면 어때야 돼? 눈도 멀쩡하고 코도 멀쩡하고 머리, 귀 다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귀도 없어. 목과 상체도 없어. 그냥 수염이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지. 윤두서의 자화상은 넘어가요.
한국 초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밑줄 질문 하나 던져보자.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 무슨 감, 친근감, 그치?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자, 이게 의문 1번이야. 의문 1번이야. 빨리 와. 도대체 윤두서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왜냐하면 화면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어. 왜 여러분 원래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여기 이렇게 그림에다가 자기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도장 같은 걸 찍어 놓는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윤두서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손자가 있었는데 만약에 현 작품이 다만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 공제의 추상이라고 전해져 내려왔다면 혹시라도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전해진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제가 아닌데 공제라고 전해진 건 아닐까? 그리고 작품에는 가로 접힌 금이 17줄이나 된다.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줄줄 말아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눌러 생긴 금이다. 그렇다면 밑줄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왜? 물론 족자로 표구되지도 않았다. 족자로 표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걸어둘 수 있게 액자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여러 해 동안 종이 문축 속에 있다가 후손들이 뒤늦게 발견할 것일지도 모른다. 동그라미처럼. 이건 추측이죠. 자,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의문이 뭐였어요? 이건 칠판에다가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윤두서가 맞는가? 그걸 누가 확인해 주는가? 아니 손자가 있고 아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 사인이 없으니까 이건 잘못 전해온 거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둘둘 말아서 전한다는 것은 이거 그림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잖아. 갑자기 중단된 채 섞여 있다가 후손들이 발견한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 거지. 이상의 의문점들은 먼저 자화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예쁜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 봄으로써 풀어갈 수 있었다. 자, 저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거야. 어떻게? Answer 1. 이거는 왜 안 돼? 자화상을 꼼꼼히 살펴보는 건 어디서 있어? 앞에서 했지. 이미 앞부분에서 뭐 했어? 눈, 코, 입 뭐 이런 거 나눠가지고 다 수염 나눠가지고 했지. 그래서 지금 뭐 할 거야? 예쁜들이 밑줄 쳐. 예쁜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대조해 보는 거야. 먼저 윤두서와 절친했던. 그럼 먼저가 나왔으니까 예쁜들 중에서 누구야? 예쁜들 중에서 이하곤이 나올 거야. 이하곤이라는 분은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럼 이하곤이라는 사람이 뭘 썼어? 윤두서가 그린 자화상에 붙이는 예찬하는 글을 쓴 거야.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고 친구가 예찬하는 글을 써준 거야. 여기 나오는 효원은 윤두서의 자이다. 6자도 되지 않는 몸으로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지녔구나. 밑줄 쳐볼까? 6자도 되지 않는 몸이라고 했어. 180cm도 되지 않는 거라는 거니까 이거 윤두서의 몸을 말하는 거야. 윤두서는 온 세상을 초월하는 뜻을 지녔구나. 느낌표 예찬하고 있는 거지. 긴 수염이 나고 끼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밑줄 겸양하는 풍모는 한 번 더 밑줄 겸양하는 풍모는 여기 너무 중요해. 겸양하는 풍모는 겸양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겸손한 모습이야. 홀로 행실을 가다두는 군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모자라지 않다는 거야. 자,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봐봐요. 이 글쓴이가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고 느낀 거는 무섭다야. 아니
귀도 없고 목도 없고 이렇게 수염으로 대가리만 둥둥둥둥 떠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무섭지. 근데 윤두서의 진짜 찐친 절친 이학원의 탐문을 봤어. 이학원의 탐문을 살펴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윤두서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은 윤두서에 대해서 글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인 거야. 근데 이학원의 탐문을 봤더니 윤두서는 어떤 사람이래? 겸손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의젓한 군자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야, 무서운 거랑 부드러운 덕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랑 같아 달라. 너무 다르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이질적이지. 아니 이 사람 분명 무서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부드럽고 친절하고 덕이 있고 인품이 깊다고? 그럼 보자. 찬문에 묘사된 생김은 윤두서의 그것과 같다. 밑줄 쳐보자. 선을 초록색으로 할 거야. 생김은 윤두서 자화상과 같다. 그럼 생김은 뭐겠어? 긴 수염. 선을 여기다가 초록색으로 치는 게 이거야. 생김. 그 다음에 얼굴색이 붉고 윤택한 모습 정도야. 안색. 이 정도야. 근데 이거밖에 안 나는데 이게 윤두서인지 어떻게 알아요? 윤두서인지 안다고 치자.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치자. 그 다음에 나 빨간색 잡을 거야. 그런데 그애는 홀로 행실을 가다두는 군자로서 겸연 풍모를 보인다고 설명됐어. 어디에?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봐봐. 이거는 이 생김은 나와의 공통점이야. 나도 윤두서의 외양이 이렇다고 생각해. 근데 요 빨간색은 뭐야? 나와의 공통점의 차이점이야. 차이점이 되겠지. 나는 윤두서를 보고 뭐라고 느꼈어? 무섭다고 느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겸양하는 풍모, 그 다음에 군자 같은 풍모라고 했으니까 차이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또 큐트야. 큐트 해볼까? 아니 어떻게 이렇단 말인가. 여기 이거 큐트야. 아니 왜 나는 무섭지? 왜 이 사람은 이 찐친을 겸양하는 군자 같다고 한 거지? 왜 다르지? 일찍이 감시관이 높았던 고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대했을 때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얘들아, 자, 이 최순우 전 국립관장 있지? 요거 한 번만 보자. 요거 아까 여기가 뭐였냐면은 이 윤두서와 관련된 글을 남겨놓은 예쁜들 있지? 예쁜들 1번이 이하군이었고, 자, 요거 예쁜 연결시켜볼게. 앞에 고자가 붙었다는 건 이미 돌아가신 분이란 뜻이잖아. 그치? 이미 돌아가셨긴 하지만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 초록색 잡을 거거든. 자, 초록색 잡아볼게. 윤두서의 자화상을 대했을 때 인상을 회고하면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러면 얘들아, 그 최순우 국립박물관장님의 인상은, 느낌은 나와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나와 공통적인 인상을 받은 거예요. 나도 윤두서의 그림을 보고 무섭고 충격적이었고 이 최순우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그리고 최순우는 어떤 사람이야?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라 국립박물관장님인 거야. 그러니까 나의 그 무섭다는 인상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좀 뒷받침해 주는 거지. 니네가 얘도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가감하게 이를 데 없는 생략. 자, 별표 써봐.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하면 비정상적인 구도는 머리가 잘렸어. 탄건이 잘린 거라고. 여러분 원래 정상적인, 내가 저기 서영이 사진 하나 찍어준다고 해놓고 여기 이마부터는 자르고 눈부터 나와 있으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럴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제 사진 하나 예쁘게 찍어줄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전신이 다 나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구도. 그 다음에 과감하게 이를 데 없는 생략. 뭐랑 뭐가 없어? 귀가 없고 목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 상체가 없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자세 읽기야. 이 단원의 제목이 어떻게 읽을까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도와 생략된 요소를
구별해서 그려줘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구조는 어떻게 한 거라고? 대가리를 잘라놓은 거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이를 데 없는 생략은 그림 속에 귀랑 목이랑 상체가 그려져 있지 않은 거야. 이 때문에 자화상은 놀라운 사실적 묘사에도 불구하고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밑줄 몽환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자, 여러분 머리 길잖아요. 이렇게 머리 잡고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인 거야. 근데 눈이며 코며 눈썹이며 나머지 그려진 모습이 사실적이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여기 봐봐. 찬문의 내용은 뭐였어? 겹양과 분자였어. 근데 다른 자화상은 어떤 모습인 거야? 졸라 공포스러워. 그치? 충격적이라고. 그럼 왜일까? 왜일까? 누구는 겸양이라고 하고 누구는 나처럼 공포스럽다고 하고 계속 이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그런데 옆에 있는 건 이따가 볼게요. 이 작품에서는 충격적인 표현 효과는 결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 미감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효과가 뭐라고요? 이거 여기다 씁니다. 비정상적 구조와 과감한 생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자의 효경 첫머리에서 신체는 타원과 피부까지 부모님께 받은 것이니 상하게 하실 수 없고 몸에서 돈을 행하여 이렇게 후세까지 이름을 날리는 것은 부모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효도의 마침이라고 하였다. 즉, 밑줄 쳐봐. 귀를 떼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뭐야? 신체 발부 수지 도모를 어기는 거야. 이거는 효지의 시야가 아닌 거야. 효도의 시작은 뭐야? 내 몸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카락도 안 자르고 귀도 뚫지 않고 함부로 몸에다가 뭘 칠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막 타투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뭐 때문이냐면은 부모가 물려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 앞서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왜? 우리나라 정서상 사대부가 그림을 이렇게 목도 없고 귀도 없고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목과 귀를 그릴 차례인데 그만 뭐 하다가 멈춘 건 아닐까라고 추측한 게 이 때문 그 사대부의 미의식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래. 됐어? 자, 아직도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간 2예요. 이제 넘어왔어요. 중반부 넘어왔어요.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밑줄 쳐봐. 그런 의심. 그림이 중단되었다고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에 단원 김홍도 전을 준비하던 중에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파란색으로 할 거예요. 봐봐요. 윤두서의 자화상을 발견한 게 아니야. 뭐야? 윤두서 자화상을 찍은 사진이야.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밑줄 친 A랑 B를 구분해서 문제가 나와. A는 윤두서 자화상 그 자체고 그림이고 이건 뭐야?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인 거야. 사진에다가 빡빡 해놔. 그림이냐 사진이냐. 내가 조서영을 발견했다고 조서영은 사진을 발견했다고 다른 거잖아. 그치? 그림하고 사진은 다른 거야. 그것은 37년, 그러니까 58년 전이니까 95년에 58년 전이니까 37년 일제강점기네.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례들 진속 속에 있는 거였는데 사진 속에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과 달랐다. 언니들 지금 밑에다가 충격과 공포의 모습이잖아. 생략되어 있어서 귀 잘리고 목 잘리고 상체 잘리고 대가리 잘리고 해가지고 충격과 공포인데 달랐다 별표 치고 어떻게 달랐을까? 그의 몸의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서 노생략 온전해. 그래서 몸없이 얼굴과 따위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밑줄 쳐봐. 자화상 속의 윤두서. 봐봐. 그림 속의 윤두서는 어때? 충격과 공포야. 근데
되겠어? 이건 사진 속의 모습인 거야.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 거,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 거. 사진이겠어? 그림이겠어? 사진 속이 되는 거야.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다시. 내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졸라 무섭고 충격, 공포 그 자체였는데 사진 속의 모습은 전혀 반대인 거야. 그럼 여러분, 사진 속의 모습은 앞에서 말했던 그 옛날 사람들 중에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이하곤 윤두서의 절친인 이하곤 참모 속의 모습인 거예요? 이하곤 참모 속에 남아있는 모습인 거예요. 내용을 다 연결시키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크게 봐야 된다고 처음에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민주처 조선의 선비다. 파란색 잡았지. 자, 여기서부터 어지러워 보이는 모습. 그 다음에 칠자로 단단한 분위기. 그 다음에 조선의 선비. 조선의 선비라면 엄란하게 중용의 미감을 지켜야 하는 성리학적 정신. 옛 모습. 그림 속이 아니라 무슨 속? 사진 속에 도포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옷을 입고 있었던 거야. 상체가 있다는 거지. 여민 옷기 정돈된 옷 주름은 굴곡을 고르는 기쁨 있는 선으로 오었고, 그 다음에 깨끗한 동정,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사에는 살짝 주름. 그래서 얼굴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편안한 자세고 자잘한 주름이 있고, 그래서 졸라 인자한 느낌이야. 너무 따뜻해. 감성적이야. 청명하게 이럴 데가 없어. 조선 선비의 이상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림 속에 있는 거야? 그림의 사진 속에 있는 거야? 사진 속에 있는 거야. 그림하고 사진은 주는 인상이 완전 다른 거야. 다시 윤두서의 그림이 있고 윤두서 그림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림은 충격과 공포, 사진은 이상적 선비야. 이미지가 다르다고. 왜 때문인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다 했어요. 넘겨가요. 자,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다시 동그라미 쳐. 이게 뭐라고? 사진. 사진 속의 윤두서. 이렇게 말해볼 거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라고. 플러스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지? 상반신 윤곽점이 어떻게 해서 밑줄 쳐.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그럼 이거는 사진 속의 모습이야? 그림 속의 모습이야? 그렇지, 그림 속의 모습인 거지. 아니, 사진 속의 그 부드러운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 비밀을 찾았다. 나 이거 Q3지, 그치? Q3지. 세 번째 질문이었지? 이 세 번째 질문에 답 바로 있다. 몸을 뭘로 그렸어? 유탄으로 그렸어. 유탄이 그 뭐라 그래야 돼? 연탄 같은 거. 그래서 그 쉽게 지워지는 거 있지. 막 니네 파스텔 같은 거 있잖아. 유탄이란 요즘에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수치야.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져. 그래서 서묘하다가 그리다가 수정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보통 밑그림을 잡는 거지.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이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까지 밑줄 쳐봐. 그럼 얘들아, 먹선을 올린 부분은 지워지지 않아? 여기는 지워지지 않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몸부터 모가지, 귀 이런 데는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미쳐. 몸에는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즉 미완성의 상태. 그러니까 밑그림까지만 그려놓고 먹선으로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져 오다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아우 속 시원해. 그치? 추론의 기법으로 왜 모습이 그렇게 남아있는지 아는 거지. 그리고 아마도 나왔으니까 그건 뭐야? maybe 추측이겠죠? 미숙한 표구상. 미숙한 표구상은 뭐냐면은 내가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려서 그 아저씨한테 갖다 주면은 그 아저씨가 여기에 맞는 족자 같은 거나 아니면 액자 같은 걸 만들어준 아저씨인 거야. 미숙한가 좀 뭐랄까? 뛰어나지 않은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 거야? 이게 어떻게 돌아다녔어? 니네 그림 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말아가지고 요즘 같은 때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통이 있잖아. 동그란 통. 그러면 안 구겨지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 통이 없으니까 이렇게 눌린 거야. 이렇게 눌린 거야. 그러면 아저씨한테 갖다 줬을 때 아저씨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살살살살 어떻게 다뤄야 되겠지. 근데 아저씨가 어떻게 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나는 유탄 부분은 어떻게 된 거겠어? 지워지는 거겠지. 그치?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지워버리게 된 것 같다고 뭐 한 거야? 충분히 나름대로 이유 있는 추측을 하는 거지. 자세히 보면 옛 사진에는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에 꺾인 자국이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누워있다. 왜? 쫙쫙 아저씨가 폈으니까.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자필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부드러운 질감이 없어지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 그래서 먹선 부분만 남게 되기 때문에 어떤 거야? 인상이 날카롭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문단이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만 잘하시면 돼요.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의 걸작이며 끊고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 여러분, 파격적인 구도? 왜? 대가리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해고 대가리가 잘렸으니까 미완성 작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뭐가 다 올라가지 않은 먹선으로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얘들아, 귀를 애초부터 안 그렸다기보다는 귀는 유탄까지만 작업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 왜 많아요? 윤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낯설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왜? 이만큼은 뭘로 그려놨어? 먹선을 올려놨기 때문에. 하지만 실망할 것 없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 쳐볼까요?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 미완성 작이니까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왜?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작품의 예술적인 가치는 미완성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미완성이지만 예술적으로는 미완성이 아니래. 야, 우리 왜 그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 특히 막 쇼미더머니 같은 거 나왔을 때 어떤 애는 막 이렇게 경연을 하다가 랩을 하다가 절었어. 아니면 가사를 좀 까먹었어. 근데 그 다른 애는 완벽하게 가사를 뱉었어. 근데 저른 애가 승리할 때가 있다. 뭘 평가하는 거야? 가사를 실수를 했지만 예술적인 가치, 그 뭐랄까 대중문화적인 가치, 그 힙합 정신은 가사 전에가 더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형식적으로는 완성성이 떨어졌다 볼 수 있지만 예술성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 자화상은 밑줄처럼 완벽하다. 근데 대신에 여기다가 삽입 표시해야 돼. 뭐로서 완벽하는 거야? 예술성이 완벽하다는 거야. 이 사람이 먹선을 다 올리지 않았는데도 빡빡 우기는 게 아니야. 형식적으로 다 올리지 않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예술성은 완벽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장만 할 수 없잖아. 주장만 할 수 없으니까 비슷한 근거를 대는 거야. 미켈란젤로의 근거를 대는 거지. 다른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 일찍이 노엘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내리지 못한 조각을 남겼다. 밑줄 조각. 미처 다 쪼아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 이게 뭐야?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한다. 이게 미완성의 걸작, 이 윤도서 자화상하고 공통점이지. 왜일까?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의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는 작가의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밑줄 쳐봐. 이 팽팽한 긴장감이 바로 예술성인 거야.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그 여기 뭐 그림이 하나 나왔을 텐데 안 나와 있나? 뭐 있어? 빨개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조각상을, 이게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각상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그냥 이만한 돌덩이가 있으면 그 돌덩이에다가 이렇게 계속 돌덩이를 쪼고 쪼아서 다듬어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네. 근데 자화상 또한 미완성 장이지만 오히려 미완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군요. 예술성이 뛰어나니까.
윤두서나 미켈란젤로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 그 이상의 작업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포기한 것은 아닐까? 라고 나름대로 뭐 한 거야? 그렇죠. 추측을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렵죠? 한 번만 볼게요. 자, 팽팽한 긴장감에다가 예술성이라고 해놨죠. 그와 같이 여기다가 공통점이라고 한 번만 써볼게요.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어떻게? 형식적으로는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왜냐하면 이게 자화상이니까 자화상은 자기가 자기를 그리는 거잖아.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겠어.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지. 자, 옆에 밑줄 좀 쳐볼게요. 미완성 작품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걸작으로 평가되는 공통점이다. 예술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예술적인 가치를 근거로 하여 걸작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 뒤에 가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요. 이거. 여기 3번. 이거. 아까 우리 이 글의 특징, 이 글의 전개 과정의 특징이 뭐였지? Q&A였지. 의문과 의문 해석 과정이었는데 이 해석 과정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추론적 기법이라고 써야 돼. 자, 그래서 윤두서의 자화상과 필자의 의문, 자료를 통한 의문 해소가 있는데 그림 속 인물이 누군지 알려주는 사인 표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필자가 가졌던 의문이 뭐야? 이거 윤두서가 맞을까? 그랬는데 이 윤두서가 맞을까라는 1번 질문은 어떻게 해소가 됐어?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학원이 쓴 윤두서가 그린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이라고 써있는 거야. 다시 이 글의 제목이 뭐라고? 윤두서가 그린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네. 이게 앤서가 될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뭐야? 여기다 해볼게. 윤두서가 맞나? 네,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윤두서의 이걸 뭐를 통해서? 이학원의 찬문을 통해서 대답이 됐지. 근데 이학원의 찬문 때문에 생긴 또 다른 질문이 있어. 왜 미감이 다르지? 왜 같은 그림인데 다른 느낌이지? 이것에 대한 의미를 갖는 거야. 나는 졸라 무서운데 왜 이 절친은 군자 같고 겸양하는 풍모라고 하는 거지? 라고 했어. 근데 이것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조선 사료집 진속 속에 윤두서의 그림을 찍은 뭐가 들어있는 거야? 사진을 봤더니 그 사진의 모습을 너무나도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이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왜 다른 느낌이 들까에 대해서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여기 그림의 신체 일부가 없다. 없어서 어땠어? 신체 일부가 없어서 어땠어? 무섭다라는 인상을 줬어. 그러면 당대 미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작품이 중단된 것은 아닐까라는 새로운 의문이 든 거지. 그치? 이거는 이게 Q3고 이게 Q2입니다, 사실. 이게 Q2고 그 다음에 여기서 Q3는 왜 나와 다른 느낌이지? 이런 게 먼저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질문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게 뭐야? 조선 사료집 진속 속에 들어있는 자화상의 옛날 모습을 확인하는 거야. 옛날 모습을 확인했더니 먹선 전에 뭘로 작업을 한 거야? 유탄으로 작업을 했고 그 유탄으로 작업까지만 해놓은 부분이 지워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단원의 특징이 어떻게 읽을까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3번 목표학습 3번 별표 칠게요. 얘는요, 글 자체가 비평문이에요. 미술 비평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겠죠. 내용을 타당하거나 적절한지 평가하면서 읽어보자. 현재 이 작품에는 충격적인 피해 효과는 결코 당시에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미감이 아니다. 이렇게 적을게.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미감. 여기다가 효경의 효짓이야. 어떻게 효정하면 되는지를 써놓은 책이 있었어. 그치? 그래서 이 이 주장이 이게 주장이잖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야? 효경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근거를 대는 거야. 그래서 밑줄 쳐볼게. 효경이라는 책을 근거로 댔기 때문에 당시의 윤리 도덕을 고려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략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필자의 판단은 적절하다. 여러분 선지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의 선지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윤곽이 사라진 까닭에 대한 필자의 추론 과정. 추론 중요하지? 이 작품이 추론적 과정을 그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 순서 봐봐. 1번 자화상은 몸이 유탄으로 그렸지. 뭐가? 동그라미쳐. 몸만 유탄으로 그렸어. 모든 것을 이라고 하면 틀려. 2번 유탄은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어진. 3번 유탄은 수정하기 쉬워서 밑그림으로 잡음. 그 다음에 4번 봐봐. 몸체는 먹선을 올리지 않은 거야. 수염, 눈동자 이런 거는 먹선을 올린 거야. 몸에만 먹선을 올리지 않은 거야. 몸만 뭘로 했어? 유탄으로 했어. 미숙한 표고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심하게 문지르면 유탄은 지워져. 그러니까 문지르는 동안 원작의 질감이 희상되고 뼈대만 남아서 지금 어떻게 보이는 거야? 무섭게 보이는 거야. 그치? 이거는 근거가 너무나도 뚜렷한 주요. 그래서 굉장히 타당하다. 그럼 밑줄 쳐야지.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떻다? 이러한 추론은 타당한 추론이다. 논리적인 추론이다. 그러면은 자화상의 미완성의 걸작이라는 필자의 견해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라고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해야 되지. 그치? 왜? 형식적으로는 완성적이지 않지만 뭐가? 밑줄 쳐. 이만큼 밑줄 쳐. 고뇌한 흔적과 철저한 자기 성찰의 흔적. 이게 무슨 성이야? 예술성이야. 예술성이 높기 때문에 미완성이야, 걸작이야? 걸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고 뒤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윤도서의 자화상의 미완성일 이유 요거